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상반기 심평원 공고가 드디어 발표가 됐어요. 심평원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력직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경력직이라고 더 합격을 하고 신입이라고 좀 덜 합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경력직이 더 말씀하실 사항들은 더 풍부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입사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신 그런 분들, 심사직이나 행정직 모두 다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요 사항으로 보면 총 120명이거든요. 일반에서만 10명 채용을 해요. 사무행정이 어느 기업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지금 10명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넉넉 잡아서 400대 1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10명 중에 지역 인재가 포함이에요. 24%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을 처리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10명 중에 지역 인재는 또 제외를 한 인원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내용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사직 제일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간호사분들, 일반직. 심사직은 82명이에요. 대부분 다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현재 간호사분들은 이쪽으로 지원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의료진이 정말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언제 공고를 했는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간호사분들의 환경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심평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작년 하반기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물론 상반기에 비하면 좀 인원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80명이 넘는다는 거는 충분히 공공기관 중에서도 이런 데가 사실 없어요. 특히 간호사로 지원하시는 기업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번 기회를 좀 살려주세요. 교육사항이나 뭐 경력, 경험, 서류, 자격증 이런 등등은 이미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경력 우대 요건에 지금 이 5%, 3%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타 공공기관 청년 인턴 하셨던 분들 되게 유리하죠. 심평원 인턴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 5%나 3%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 자격증 요건도 공통으로 KBS 한국어 1급에서 3급, 그리고 한능검, 컴활,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지원하신 분들은 이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요 발급 유효 기간은 좀 곰곰은 참고로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이번에 많은 인원이 채용을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 상반기에요. 행정직 같은 경우엔 상반기엔 48명, 하반기에는 13명, 13명보다 더 줄었죠, 이번에. 이 인원이 이렇게 더 줄어들다 보니까 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아쉽긴 하죠. 작년 기준에 그래서 13명 뽑았을 때 총 4,506명이 응시를 해서 1차 기준으로 응시 경쟁률로 보면은 346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인원만큼은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거든요. 물론 저의 예상이기도 한데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면 실제 450대 1이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으셔야 된다는 좀 부담이 크실 거예요. 그래도 심사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도 거의 80명 정도를 뽑았는데 이번 상반기에도 80명 정도는 채용을 해서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은 22대 1 정도. 근데 상반기 때, 작년 상반기가 진짜 엄청났죠. 문제가 컸었거든요. 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험을 봤는데 또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전에는 못 보고, 이번엔 잘 보고, 아니면 반대로, 전에 너무 잘 봤는데, 다시 재시험 봐가지고 못 보고, 이러면 어떡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았던 심평원 상반기 심사직이었어요. 2019년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더더욱 좀 철저하게 심평원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고 일정으로 한번 보면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이 안에 자소서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5월 22일 날 서류 심사가 발표가 되고 필기시험은 5월 30일, 또다시 6월 5일 날 필기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면접시험은 요 정도 기간을 주어줘요. 면접이 그나마 건보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좀 주는 편이거든요. 건보는 이틀 뒤에 바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를 주는데 한 10일 정도의 여유. 이 마지막에 보는 분들은 넉넉 잡아서 한 2주가량의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 텀이 조금 있기는 하나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이때 그 건보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건보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심평원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속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2주라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되게 짧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왜 내가 이 기업에 가야만 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나의 그 면접 스크립트 정도는 필기시험 끝난 다음에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방법을 좀 살펴보면 작년이랑 큰 변화는 사실 없어요. 서류심사 보고 실배수 채용이 될 거고 필기시험 보고 3배수 필기 합격된 인원이 면접시험을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동일해요. 서류 평가에서는 교육사항,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교육사항이랑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경력직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없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자기소개서에서 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니까 이번 자기소개서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들이 직무 관련 경험사항 2가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4가지 항목 이렇게 해서 각각 1000바이트로 총 6개 항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영상에 이어서 바로 약간 좀 달라진 부분도 좀 있거든요. 요 경험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것도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다음 영상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소서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로만 잘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류 통과는 하실 거예요. 특히 행정직은 제가 이번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심사직 간호사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제가 담아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자소서 항목이 다 작성을 해주신다고만 하면 정말 7배수 안에는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 자소서 가이드 꼭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이에요. 3배수를 채용을 하고 NCS랑 전공시험 이렇게 보는데 다 똑같아요. 50문항, 30문항 그래서 1교시에 90분 동안 보고요. 온라인 인성 검사까지 이렇게 쭉 보기 때문에 좀 하루 보시면 좀 진이 빠질 거예요. 문제 NCS 같은 경우에는 50문항만 풀어도 되게 힘들잖아요.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직이랑 심사직에는 수리 능력이 없다. 근데 수리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도 아주 비슷하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셔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전공에 대한 거 준비를 하고 계시죠. 각각 이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 이 내용들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쭉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에는 거의 뭐 건보도랑 마찬가지로 원주에서 아마 시험을 보실 거고 그리고 미리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접 시험이 오전이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전날 근처에 가셔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면접 방식은 작년 하반기랑 동일하거든요. 면접위원 다수라고 하는데 아마 3명일 거예요. 기존에는 3대3 면접이었어요. 근데 이 성희롱 사태, 요 사건 때문에 응시자 1명과 면접관 3명이 10분 동안에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되게 공통질문 형태로 똑같이 질문,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답을 해달라. 정말 이걸로 과연 면접에서 나를 평가를 하는 게 충분한 건가? 막상 가보니까 정말 좀 어이가 없이 좀 허무했다. 이런 평이 되게 많았던 면접. 결국에는 최대한 면접관들이 원하는 그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그걸 진솔하게 잘 답변을 해준 분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면접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여요. 이번에도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영상도 한번 촬영을 했어요. 불합격률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예요. 상반기 때 47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행정직 그 일반 기준에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7명을 채용을 하는데도 7배수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은 7,000명이 넘는데 불합격 인원은 거의 한 370명 빼고는 다 불합격이거든요. 필기시험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합격률에 대한 거를 좀 보시고 정말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95%가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 합격만 하셔도 5%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나의 경력이랑 나의 경험이랑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잘 녹여야 되시고 그리고 왜 내가 지원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 오랜 기간 동안에 심평원을 준비를 해온 모습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서류 불합격률, 행정직 갑은 95%, 행정직 을은 87%, 그리고 그 이어서 좀 높았던 거는 전산직이죠. 전산직도 80%까지가 불합격했어요.
그 필기시험은 3배수 경쟁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 응시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됐어요.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행정직은 거의 한 147대 1. 심사직 같은 경우에도 되게 높죠. 그래서 간호사분들은 6.5대 1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거든요. 충분히 해볼 법한 시험이었어요. 작년 상반기에서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그게 오게 튀었죠. 하반기로 좀 볼까요? 아마 이번 행정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인원이랑 이번 인원이랑 거의 더 적지만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13명을 채용을 하는데 무려 4,500명이 몰렸어요. 합격한 인원 자체가 99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4,400여 명이 다 떨어졌거든요. 불합격이 98%예요.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서류 합격을 하는 분들의 비율 자체가 한 3%막 행정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서류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자소서에 정말 온 힘을 좀 다해 주세요. 서류나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이랑 또 비슷할 거예요. 심사직 간호사도 불합격률 자체가 70%나 나왔어요. 비슷하게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합격률 자체 인원이 이만큼 나왔고 불합격률이 이 정도 수준이다. 합격하는 인원 자체가 되게 좀 매우 적은 인원만 서류 합격이 된다라는 점을 알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준에 보면은 행정이 346대 1, 그리고 간호사 심사직 분들은 이 정도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로 비슷하게 예상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많아도 30대 1은 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알고 지원을 하시고 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힘든 서류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 다음 영상부터 직무 관련 경험상 2개 항목이랑 자기소개서 4가지 항목을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류에 지원을 하고자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은 7배수 하니까 뭐 7배수 정도야 잘 쓰면 충분히 합격하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제가 경쟁률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숫자로 보셔야만 체감이 될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이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